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고 아이 낳기도 포기할까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저출산의 늪으로 밀어넣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주범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나온 이유는 정책을 만든다는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 그들부터가 부동산으로 돈 벌기에 바빴던 이해관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죠. 이제 이들을 정책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다주택 중과세 유예를 종료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 중과세가 다시 시작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는 약 27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공동명의 비중은 고작 15% 수준이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의 개인이 거대한 세금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가 다시 시작되면은 주택을 2개 보유한 사람들은 최소 60%, 3주택 이상은 최소 70%부터 세금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은 사실상 수익의 80% 이상이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는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규제는 아닙니다. 원래 있던 법인데 정부가 잠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놓았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다주택 중과세가 5월 10일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3달 정도 사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 세금을 피해 팔고 싶은 사람들이 급매로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누가 빨리 급매로 내놓으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급하게 매물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대출과 전세금으로만 집을 산 풀 레버리지 투자자들입니다. 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수익은 세금으로 다 나가고 대출 이자와 원금도 내야 하니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10억을 내 돈 안 들이고 주담대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구매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올라서 20억으로 뛰어서 앉아서 10억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 보면은 앉아서 수억을 벌었다면서 제 채널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어주면서 편하게 10억 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양도세 중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10억 수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기본 세율의 최대 30%가 더해집니다. 양도 차익이 10억이라면은 세율은 7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은 세금으로만 7억에서 8억 가까운 돈이 날아갑니다. 1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내 손에 닿기도 전에 세금으로 먼저 떼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냈던 이자 비용까지 다 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살 때 냈던 취득세와 매도할 때 나가는 수천만 원의 부동산 수수료까지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 결국 10억이라는 수익은 화려한 겉포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익의 60% 이상이 세금과 비용으로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분양만 받으면은 10억 로또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신경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 심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해서 좋아서 난리를 치면서 샴페인 터트리는 그런 장면 뒤에 서울 부동산보다 더 폭등한 자산들이 앞에 쭈르르륵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이나 코스피를 했으면은 몇 배는 더 벌었을 텐데라며 비웃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코스피 2600부터 지수에 투자하라고 강력 추천했는데 수익이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한테도 3300 정도에서 너도 좀 매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매수했나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즐겨보는 SNS에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는 이제 부동산 신화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라 생각합니다. 신화가 깨진 부동산은 이제 정상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금보다 가장 무서운 게 신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금은 정권이 바뀌면은 바뀔 수 있는데 한번 굳어진 인식은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금 폭탄이 터졌을 때 시장에 쏟아질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인 서울,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25%입니다. 경기도는 24%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 집 가진 사람은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소리입니다. 물량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금 내고 빚 갚으면 남는 게 없는 역마진 공포가 확산되면은 이 25%의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탈출구를 향해 뛸 수밖에 없습니다.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고 3명은 1주택입니다. 그렇다면은 4명 중 1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가격이 방어가 안 되고 세금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도 행렬이 시작되면은 투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50대와 6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부터 다주택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70대 이상부터는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거나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며 자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의 다주택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택을 팔아서 노후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이렇게 말이죠. 결국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산 정리 시점과 정부의 세금 압박이 맞물리는 지금 시장에 쏟아질 매물 대량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상화의 카드는 보유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올라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잡아서 세금을 내왔습니다. 일종의 혜택을 본 셈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이 비율을 시장 가격에 가깝게 현실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세는 그대로여도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값이 올라가면 각종 세금이 수백만 원씩 매년 뛸 수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연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늘어나고 사려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더 영리하게 탈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